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윤석열 총장 관련된 얘기를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리니까 청취자분 중에 김정훈 님이 윤대진 검사가 나온다고요? 안 나옵니다. 윤대진 검사는 부르기가 힘들고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죠.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뇌물 사건에 연루가 됐었습니다. 이게 2012년도 일인데 그때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윤대진 검사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소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이기도 하죠. 윤석열 총장 얘기도 그때 당시에 조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쑥 들어갔다가 윤석열 총장 작년 인사청문회 때 다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전 용산 세무서장한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게 윤석열 총장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했다가 당시에 이제 그걸 인정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사과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었죠. 그러다가 그 수사도 그 뒤로 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재수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에 그 윤석열 총장의 음성 파일을 공개를 했던 기자죠.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잠깐 개요를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더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네. 자, 일단은 이게 전사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최강시사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건이 시작된 건 2012년이고요. 한 서울 소재 대학의 입시 부정 사건을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 관련자의 계좌에서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과의 돈 거래가 확인이 되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건 다른 건이죠, 그거는. 네, 그렇죠. 다른 건이죠. 그래서 이제 윤우진 씨의 계좌에서 이제 돈이 이제 업자하고 이제 오고 간 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이 이제 뇌물 사건 이제 비화가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사건이 이제 삐거덕거려요. 이제 왜 그러냐면 당시 윤우진 씨의 친동생이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검사였죠. 윤대진. 당시 이제 대검 중수부에 있었던 검사로. 중수부. 그리고 이 윤우진 씨가 이 윤대진 검사와 굉장히 가까웠었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이분하고도 또 굉장히 가깝고. 당시 특수부장이었죠? 이 사건이 시작될 때는 대검 중수부 중수 1과장이었습니다. 1과장이었고. 네, 윤석열 씨가. 나중에 이제 특수 1부장이 됐구나. 2012년 7월 달에 특수 1부장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사건이 시작될 때는 이제 중수 1과장이었고 사건 중간에 이제 특수 1부장이 되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경찰이 이제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돼서 이제 비리를 이제 추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관련된 계좌를 추적한다던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벌인다던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특히나 윤우진 씨가 그 당시에 받고 있었던 이제 뇌물 혐의가 특히 이제 딱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골프비 대납 명목으로 4,1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리고 명절 때 이 LA 갈비 세트 100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특정이 됐었는데 이 골프 대납 이게 비용이 이제 제일 크잖아요. 이제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해당 골프장 인천에 있는 S 골프장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7번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6번을 기각을 해요. 잠깐만요. 그 대납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업자가 대신 몇 천만 원을 골프장에 넣어놓고 그렇죠. 세무서장님 마음대로 치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을 하면 이 업자가 골프장에다가 선결제를 하죠. 카드 결제를 4,100만 원을 해놓고 그럼 윤우진 씨는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그중에 일부는 카드깡을 해가지고 골프장에서 현금으로 되찾아서 그걸 가지고 골프비 게임 비용으로 쓰고 한 2천만 원 정도는 이제 골프장 그린핀이 뭐니 이제 돈 내야 될 게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쓰고 이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 경찰이 왜 이 골프장 압수수색에 사활을 걸었었냐면 윤우진 씨가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도 굉장히 큰 죄지만 이 골프장에서 골프는 혼자 치는 게 아니잖아요. 윤우진 씨가
허구한 날 국세청, 언론사, 검찰 간부들을 불러서 골프를 치고 그 돈을 깡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골프비로 나눠 쓰고 이랬다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사건을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생겼던 거고요. 왜냐하면 이 뇌물의 공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돈이 무슨 돈인지를 모르고 쳤다면 모르겠지만 이 돈이 윤호진 씨 개인 돈이 아니고 어느 업자가 윤호진 혹은 경찰 검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파킹해 놓은 돈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쳤다면 이건 뇌물의 공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계속 청구를 하는데 7번 청구했는데 6번이 기각이 돼요. 그것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첫 번째 압수수색영장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게 왜 나왔냐면 당시에는 이제 경찰이 윤호진 씨가 본인 이름으로 골프를 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호진 명의로 부킹이 돼 있는 기록을 달라고 이제 청구를 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나와요, 영장이.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기록이. 윤호진 씨가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건 본인도 인정을 했는데 자기가 골프를 친 흔적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수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윤호진 씨가 자신과 가까운 어느 기업체 대표인 최모 씨의 이름으로 차명 골프를 친 거예요. 골프도 차명으로. 그걸 이제 알고 경찰이 이 차명으로 된 부킹 내역을 달라고 영장을 청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검찰이 안 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경찰들도 이제 감이 오겠죠. 아, 이게 검사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 윤호진 씨하고 같이 골프 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수사를 하려고 검찰이 무지하게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고생을 하냐면 그 당시 수사 상황을 들어보면 같이 골프를 쳤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검사들이 있었어요. 뭐 차모 씨, 뭐 윤모 씨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골프장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시내를 이제 지나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교통 그 CCTV에 다 찍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동선마다 이 사람들의 집과 이 골프장 간에 있었던 이 CCTV를 다 까서 해당 날짜에 이 CCTV에 이 차량이 찍혔는지를 다 확인해서 어떻게까지 확인을 하냐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이 윤호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과 검사 누구누구가 같은 시간대에 이 골프장에 드나든 흔적까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같은 조에서 쳤던 뭐 다른 조에서 쳤던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뭐 뇌물의 공범으로 추정이 되는 거니까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윤호진 씨는 초기에는 2012년 초기에는 수사에 잘 협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연락을 하면 잘 받고 8월 20일 경에는 이제 1차 소환조사에도 응해요. 그리고 2차 소환조사에도 자기가 충분히 응하겠다. 이게 현직 세무서장이니까 뭐 당연히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해 8월 30일 날 야밤 도주하듯이 이제 홍콩으로 출국을 해버립니다. 현직 세무서장이 뭐 병가를 낸 것도 아니고요. 휴가 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경찰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해외로 나간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인터폴에 뭐 수배 요청을 하고 그리고 국세청대로 이제 갑자기 현직 세무서장이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해임 처분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수사는 수사대로 이제 안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 그리고 청와대 같은 곳에서 사건을 빨리 검찰로 송치하라고 해서 압력을 넣었다라는 게 당시 이제 수사 관계자들의 이제 진술이고요. 이유가 뭐냐면 다수의 검사들이 관련돼 있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이런 사건이 검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 흐지부지 되겠죠. 당연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당시 경찰 수사팀이 전방위로 진짜 하소연도 하러 다니고 심지어는 저 같은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하소연도 하고 이게 사건이 검찰로 가면 안 된다. 어쨌든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까지 다 받아서 수사를 해서 이 관련자들을 특정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이제 윤호진 씨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8개월 동안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3년 4월 달에 이분이 이제 체포가 돼요. 태국에서 체포가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체포가 되냐면 참 모양새가 안 좋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제 체포가 돼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 사람이 수사 도중에 해외로 도피했고 그것도 현직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이 이분이 또 해외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돼서 한국에 들어왔으면 이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정도 사안이죠.
근데 하지 않습니다. 구속 수사하지 않고 당시 경찰이 이제 수사에 이제 착수를 이제 다시 했는데 이제 한국에 데리고 온 다음에 검찰이 별로 협조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계속 이제 다시 송치를 요구를 하고 사건이 이제 송치가 되죠. 사건이 이제 바로 송치가 됩니다. 그해 2013년 이제 중반에 바로 송치가 되는데 그러면 바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수사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년 가까이 끌다가 2015년에 갑자기 이제 불기소 결정을 이제 내려요. 이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면 이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이 금품을 받은 거는 인정이 된다. 돈은 받은 건 인정을 했다. 인정해요. 그런데 대가성이 없다라는 이유였어요.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하니까 요즘 나오는 얘기랑 비슷하네요. 네, 똑같습니다. 2015년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윤우진 씨는 당연히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국세청으로 대인 처분을 받았잖아요. 해임 처분 무효 소송을 바로 제기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승소해요. 그리고 바로 국세청에 복귀해서 일주일 만에 정년퇴직을 해요. 영예롭게. 네, 영예롭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 윤우진 세무서장한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이 부분이 이제 청문회 때 쟁점이 됐던 그렇죠. 것도 그런 거죠. 자, 근데 오늘 이제 모신 거는 이 뒷얘기를 계속 취재를 하다가 새로운 혐의점을 좀 발견을 했다. 어떤 혐의점이 나온 겁니까? 윤우진과 관련해서. 일단은 정리하면 2가지인데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용산 세무서장 재직하던 2012년에 그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업자로부터 업자로부터 이제 육류 그 업자가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기업체 대표로부터 그 세금 감면 혹은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억대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2012년 본인이 이제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그 사건과 관련돼서 경찰과 검찰의 전방위로 로비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육류업자부터 받은 뇌물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를 받을 당시에 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에게 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육류업자. 그 사람한테서 추가로 뇌물을 받아서 그 돈을 검경 관계자들에게 전방위로 살포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제 이런 의혹이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이제 발동을 하잖아요. 발동을 한 뒤에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뒤늦게서야 이 윤우진 뇌물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재수사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윤우진 씨가 재직했었던 용산 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과 그리고 인천에 있는 그 문제 S골프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집행을 해요. 8년 만에 압수수색을 하는군요.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우진 씨 그리고 이제 육류업자 김모 씨 이런 분들의 이제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탐문을 제가 좀 해왔고요. 지난 수개월 동안 이렇게 탐문해왔고 이분들의 이제 움직임이나 이분들과 관련된 2012년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추적을 하다가 이분들 주변에서 이제 사실은 이것 말고도 윤우진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이고 그런 내용을 직접 내가 목격하거나 그 내용을 내가 청취해서 들었다라는 진술들이 곳곳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설만 있는 거라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제 이것만 갖고 기사를 쓸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쓰게 됐던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된 게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과정에서 세무법인 하나가 이름이 이제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세무법인이 2012년 얘기를 잠깐 다시 해드리면 2012년 수사 당시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윤우진 씨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했는데 윤우진 씨가 차명폰을 2개를 가지고 있고 본인 핸드폰 하나를 갖고 있고 핸드폰 3개를 굴리던 사람이었어요. 이른바 대포폰. 대포폰이죠. 근데 그중에 가장 오래된 휴대폰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과 전화통화가 한 흔적이 나온 대포폰이 명의자를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세무법인 D 세무법인의 대표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세무법인과 이 윤우진 씨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했겠죠. 당연히 뭐 차명폰이니까 본인이 뭐 그 사용료를 내면서 쓴 건 아닐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를 일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나왔던 얘기가 이 세무법인하고 윤우진 씨 사이에
뭐 이런저런 이제 뭐 거래 관계로 추정되는 이제 흔적들이 좀 나온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수사가 더 진전이 되지 못하고 윤호진 씨가 이제 해외로 도피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윤호진 씨가 이 같은 세무법인, 이 D세무법인을 통해서 사업자 어느 사업체 대표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조사 무마 그리고 세금 감면 등의 명목으로 한 3년에 걸쳐서 돈을 한 억대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입에서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무법인 이름이 특정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나름 의미가 있는 이제 증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추가로 취재를 했었던 것이고 그걸 이제 관련자들로부터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다 보니까 같은 식의 이제 주장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건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주장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이제 제가 기사를 쓴 거고요. 이 세무법인은 2015년 6월 달에 국세청을 정년 퇴직한 후 윤호진 씨가 처음으로 들어간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검찰이나 국세청 같은 곳들을 오랫동안 취재했었던 기자들은 많이 이제 들었었던 경험들이 있을 텐데 주로 이제 국세청의 이제 간부들 중에 과거에 문제가 됐던 분들 몇몇 사람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돈을 먹어요. 이제 본인이 업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본인이 재직 기간에 뭔가 뇌물을 받을 일이 있으면 본인이 어떤 세무법인을 지정해서 그 세무법인에 돈을 이제 파킹을 하도록 한 다음에 본인이 퇴직해서 그 세무법인에 세무사로 취업을 해서 한 1년, 2년 동안 그 파킹해 놓은 돈을 이제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세무법인을 다시 퇴직해서 개인 세무사를 이제 개업하는 게 일종의 패턴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국세청 간부들이 몇몇 있었고 과거에. 근데 그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의혹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불어났던 불거졌던 뇌물 의혹과 또 다른 뇌물 의혹들이 지금 그 한상진 기자 취재 결과 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받은 돈을 또 이게 육류업자로부터 또 받은 돈을 검사나 언론인들한테 살포를 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 좀 특정이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2012년 당시에 제가 아까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2010년 당시에 경찰 수사에 들어온 검찰 쪽의 외압 그리고 청와대의 외압은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6번이나 기각을 했었던 검찰의 행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요. 윤호진 씨에 대해서 이쯤 되면 현직 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한 사건 정도가 발생을 하면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 당시에 이 윤호진 씨와 관련된 이 주변 인물들이 워낙에 빵빵한 이제 검사들이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윤호진 씨 같은 경우는 세무서장에 불과한 사람인데 뭐 별장을 갖고 있다거나 뭐 굉장히 큰 돈을 굴리고 있다거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뭐 돈을 뭐 팡팡 쓰는다거나 이런 식의 소문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일반적으로 검찰의 이 수사 관행으로 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경찰에 맡기지 않고 검찰로 이제 송치를 받아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검찰은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미 아마도 이 사건이 무마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움직였을 것이고 아마 여기에는 다 돈이 들어갔을 거다라는 이제 추정이 많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 사건을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 현금과 수백 박스의 고기 세트가 이제 도움이 됐다라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사실은 이제 설만 가지고 기사를 쓴 거니까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진술이 나오고 있는 곳이 다른 곳도 아니고 이 돈을 대고 고기 세트를 댔다는 육류업자의 측근 그리고 윤호진 씨의 일을 오랫동안 봐왔던 뭐 윤호진 씨의 굉장히 가까운 측근 그리고 이 윤호진 씨의 해외 도피 과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서 나오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밝히는 건 뭐 검찰의 몫이기도 할 테고요. 하나 궁금한 건 짧게 그 아까 그 골프 파킹해놓고 골프장에다가 돈 파킹해놓고 검사들 접대했다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추가 취재는 계속 하시는 거고.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스타파 한상진 기자였습니다.